이제 인사가 꽤 큰 규모로 있었죠. 장관급 2명 인사가 있었고 차관급이 13명, 그래서 15명 인사가 있었습니다. 통일부 장관 인사 있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있었고, 이제 2장관급 인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각 부처별로 차관급 인사가 이제 1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 부서,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가 핵심이고 뭐 어디는 또 비핵심이고 이제 이렇게 말이 되는데, 아무튼 그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 5명이 일선 정부 부처 차관으로 일제히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그제 저녁밥 같이 먹었다고 그러고 어제 점심도 또 같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각 부처로 나가는 자기하고 함께 지난 1년 동안 호흡을 같이 해왔던 이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내보내면서 당부하고 싶었던 말이 참 많았던 거죠. 다짐도 받고 싶고, 아마 한 분 한 분 이렇게 지적해가면서 정말 내가 당신들을 차관으로 내려보내는 그 뜻이 무엇인지 단 1분 1초도 잊지 마라. 허투루 했다가는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그런 다짐까지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당신들 손에 달렸다. 내가 당신들을 내려보내는 건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제대로 된 올바른 길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느냐의 여부가 당신들 어깨에 달려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라. 이런 당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약탈적 이권 카르텔을 보면 절대 용서치 말아라. 깨트려라. 여러분, 약탈이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썼습니다. 그 약탈이라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원래 그 우리나라 법 중에서 군사법에 이 약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형법 8조에 보면은 주민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무기징역, 약탈, 점령군이 됐을 때 또는 어느 곳에 진주를 했을 때 그 민간인들의 재물을 빼앗아버리는 것, 이게 약탈이라고 합니다. 이 군형법 용어입니다. 이 약탈이라는 말은 참 역사는 오래된 거지요. 옛날 소련군들이 어디 진주에 가면은 거기 민간인들한테 고급 시계 뺏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계 차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게 대표적으로 약탈입니다. 그 전리품 획득하고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맞서 싸웠던 상대편 군대가 가지고 있던 어떤 군사 장비들, 이걸 거둬들이는 것을 전리품이라고 하는데요. 약탈은 이제 민간인. 그래서 약탈 문화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서양 제국주의 시절에 그런 일들이 많았지요. 어느 나라를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나라를 점령을 하면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보물, 문화재라는 건 보물입니다. 그 나라에 수천 년을 내려온 보물들을 강제로 뺏어다가 자기 나라 박물관에 갖다 놓는 것, 이게 이제 약탈 문화재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이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창인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약탈 이권 카르텔. 네. 최근에 이제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교육부의 고위 관리를 했던 사람들이 각 그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뭐 사무국장짜리를 꿰차고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야, 교육부에서 고위 관리를 하면은 그 지방 대학이 뭐 그 교육부 관리들이 먹잇감이냐? 왜 자기네들이 낙하산 하나씩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그 꿀보직 시내 직장에서 또 거기 또 일을 하는 거야? 이제 이랬더니 그거를 돌려막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 말고 다른 부처에서 대학으로 인사발령이 나가고 각 부처의 빈자리로 교육부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로 또 들어가고, 이렇게 회전문처럼 한 번가 삥 돌아가지고 중앙일보에 보도를 해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바로
이권 카르텔.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게 아마 뚜렷하게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이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 취임 때부터 해왔습니다. 아니 후보 때부터 해왔습니다. 후보 때부터. 약탈적 이권 카르텔 용서치 않겠다. 먹이 사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이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한 겁니다. 요만큼이라도 힘이 센 놈이 약한 놈 등 뒤에 탁 올라타 가지고 그 놈에서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그 밑에 이 강자를 등에 업고 있는 이놈은 자기 피를 빨리는 게 아니라 이놈은 또 이놈대로 그 밑에 있는 약자를 탁 잡아가지고 또 빨아먹고 그놈은 그 밑에 이렇게 이런 구조 카르텔 약탈적 이권 카르텔. 그런데 역시 이제 또 오늘 아침 신문들은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말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장관이 패싱 당하는 거 아니냐. 장관 인사는 지금 이제 현직 장관은 통일부 장관만 바뀐 거잖아요. 권영세 장관 나오고 이제 김용호 장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실세 차관들이 가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교지를 받들고 어명을 품에 안은 차관들이 이제 갔으니 각 부처 청사에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실장들이 차관방에 더 조심해 들어가겠니? 장관방에 더 조심해 들어가겠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실세 차관들이다. 옛날에는 왕 차관이다 그랬는데 이제 왕자 차관들이 이제 곳곳에 있다 뭐 이런 차관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허수아비 장관 이런 말도 썼고 책임 장관 그 장관이 정권을 가지고 인사부터 자기가 정말 이 국정 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자기 아이디어와 자기 추진력과 자기의 인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관들이 차관 눈치 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고 의회 국정이다. 삥 돌아서 국정을 하는 것이다. 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나 긍정적으로 또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실질적인 그 뜻이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차관들을 전진 배치시켰다. 전면 배치, 전진 배치.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제대로 된 국정 드라이브,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왼쪽 눈치 보고 오른쪽 눈치 보고 이런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뜨뜻미지근했던 그런 강요들이 있다면 정신 차려라 하는 간접적인 경고도 된다. 눈치 보지 마라. 소신껏 밀고 나가자. 이런 국정 쇄신의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또 한 신문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 체제다. 이런 표현도 했더군요. 윤심 인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그 윤심의 그립이 세진다. 쥔다 이런 거죠. 그립감, 그립이 세졌다. 한 신문은 이제 그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런 사설 제목을 붙였던데요. 윤심을 넘어서 민심을 살펴라.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립감을 쥐고 차관들을 전진 배치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 속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국정 철학을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서 실천을 하라. 이제 이런 막중한 책무를 맡겼다면은 그러나 민심을 잃으면 윤심을 잃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무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인지 후폭풍이 일어날 것인지 뭐 이렇게 중립적인
그 비판을 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반발을 했더군요. 인사가 아니라 망사다. 불통의 독주 선언이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